제가 소개드릴 만한 비타민제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 메이스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가장 즐거워하는 콘텐츠인 신제품 비타민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비맥스 메탑이나 2XB 듀얼 같은 고함량 제품이 유행처럼 연이어 출시되었던 반면 그 시기가 지나고는 아쉽게도 뚜렷하게 눈에 띌 만한 장점을 가진 신제품을 찾기 어려웠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꽤 메이저 영양제로 꼽히던 대형 제약의 레디비 제품이 리뉴얼돼서 레디비 액티브라는 이름으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경쟁이 심한 고함량 비타민 B군 시장에 어떤 강점을 내세우며 등장했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주 소개드렸던 고함량의 일반 의약품 B군 제품 2XB 듀얼과 기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었던 레디비, 그리고 리뉴얼된 레디비 액티브까지 세 가지 제품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반적인 핵심 위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관점에서 비타민 B군 제품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2XB 듀얼은 비맥스 메타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함량 비타민 B군을 대표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피로회복 목적으로 비타민을 찾는 건강한 분께 우선적으로 권해드리는 제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비타민 B1인 티아민으로서 벤포티아민과 프로솔티아민 두 가지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B12를 1000마이크로그램이나 되는 상당한 고용량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에 가장 주목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른 B군에 비해 가장 낮은 흡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부가 체감 효과를 크게 저하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제약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은 제약사마다 주력으로 취급하는 성분이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벤포티아민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반대로 프로솔티아민만을 고집하는 제약사도 있죠.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떤 티아민이 더 잘 맞을지는 개인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고 직접 복용을 해봐야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2XB 듀얼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다른 B군 성분인 B2, B5, B6를 100mg으로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위장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진 B3는 20mg으로 낮게 함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1000IU의 비타민 D와 24mg의 아연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2XB 듀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타민 B군의 효과를 느끼기에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함량이 높다 보니 위장이 예민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께는 권해드리기 어려운 제품이기도 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레디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리지널 레디비를 먼저 보면 기본적으로 비타민 B1으로서 고흡수 성분인 벤포티아민이 사용되었고 비타민 B6와 B12가 다소 함량은 낮지만 활성형인 피리독설 포스페이트와 히드록소코발라민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활성형 비타민이 여러 배합되었다는 그 특징이 레디비를 유명하게 만든 가장 큰 계기가 되었는데 제 관점에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우선 몇몇 B군의 함량이 단순히 활성형이고 고가의 성분이란 이유로 상당히 적은 양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활성형이라고 해도 저 정도의 용량 차이를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활성형 비타민은 비활성형 비타민보다 우리가 더 쉽게 대사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비타민인데요. 예를 들어 활성형 비타민이 완성된 요리라고 한다면 비활성형 비타민은 밀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비타민을 섭취해도 아주 쉽게 우리 몸에서 활성형으로 변환시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활성형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뚜렷한 임상적인 데이터가 아직까지 없어요. 고령자나 간 기능이 안 좋은 분 또는 특정 질병을 겪고 계신 분께는 활성형 비타민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몇몇 작은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만 건강한 사람이라면 저함량의 활성 비타민 제품보다는 활성형이 아니더라도 더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활성형이니 흡수가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적은 용량으로 섭취해도 효과가 좋겠네 하는 의견도 있겠는데요.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활성형 비타민은 비활성형과 흡수율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가장 잘 알려진 예시로 메틸코발라민, 히드록소코발라민은 활성형 성분이지만 시아노코발라민과 흡수율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활성형 여부와 흡수율은 애초에 개념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특징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몇몇 성분들이 활성형으로 포함되었다고 해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제품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보다는 대사가 쉽게 안 되는 노약자나 위장장애로 인해 고함량의 제품을 피하는 분께는 이 제품을 우선적으로 권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비타민 B3나 B5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권해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몇몇 활성형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너무 낮은 함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나머지 성분들은 고함량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누구를 위한 제품인지 타겟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 레디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리뉴얼된 레디비 액티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보통 비타민제를 리뉴얼하면 전반적인 함량을 높이기 마련인데, 이 레디비 액티브는 오히려 몇몇 성분의 함량을 줄이거나 아예 제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타민 B3, 니코틴아미드는 100mg에서 10mg으로 확연히 줄었고, B5 판토텐산도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B12인 히드록소코발라민은 여전히 높은 함량은 아니지만 10배가량 증가했고요. 이노시톨과 콜린, 그리고 비타민 C처럼 이른바 생생용으로 조금씩만 들어있던 성분은 아예 이번 제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높은 벤포티아민의 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셀레늄의 함량도 조금 증가했습니다. 알약의 크기는 지난 레디비 제품과 거의 유사하고 2XB 듀얼보다는 훨씬 작은 것을 볼 수 있죠. 제품의 기획자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제품의 컨셉을 확실히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변화였습니다. 위장장애 우려가 있는 성분들은 함량을 아예 낮추고, 효용성이 확실한 비타민 B1과 B12는 함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량한 것을 볼 수 있죠. 위장장애로 고함량의 B군 제품을 복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나 고령자나 어떤 질병을 겪는 분께서 피로회복 목적으로 시도하시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장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내야만 한다는 이 모순을 해소한 제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전에 소개드렸던 아로나민 골드의 리뉴얼 제품,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이 거의 유일한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레디비 액티브의 출시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넓은 관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젊고 건강한 분이 피로회복제로서 비타민제를 찾으시는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2XB 듀얼이나 아니면 비맥스 메타 같은 고함량의 B군 제품을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만, 한편 속쓰림 때문에 제대로 된 B군 제품을 섭취하지 못하는 분이나 노약자분께서 피로회복에 집중된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고자 하신다면 오늘 소개드리는 레디비 액티브가 어떤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기존의 레디비 제품은 아예 단종되었습니다. 기존 제품을 제조하던 업체에서 GMP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인데요. 제품의 품질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재고 관리에 관한 문제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 대웅제약에서는 아예 이런 이슈 자체를 털어버리고 자체 생산 품목으로 돌려서 확실하게 레디비 브랜드를 관리하고자 마음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레디비를 복용하던 분이라면 주저할 필요 없이 레디비 액티브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제품이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사건을 겪었다 보니 이제 새로 출시되는 레디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대형제약에서 더 철저한 품질 관리 속에 제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나왔던 대부분의 비타민제들은 사실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 소개드리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장점이나 특징이 명확하지 않은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타민제는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나 함량의 제약이 많아서 새로운 컨셉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의약품으로 분류되다 보니 의료 목적으로 사용됐던 근거가 있는 성분밖에 배합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정말 더 새로운 의약품 비타민제가 나오기 어려워지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특색이 확실한 제품이 출시돼서 상당히 즐거운 리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리뷰해드리길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특색과 장점이 확실한 제품이라면 바로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께 제 생각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